진정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벌면 마음껏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잘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데에는 과감히 줄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죠. 신간, 저소비 생활의 저자 가제노 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게 진짜 자유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 즉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현명한 소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라는 문구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 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의식주와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이다. 스텝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스텝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스텝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서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샀다. 이렇듯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꽤 막연한 이유로 돈을 쓴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원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진다. 돈을 들인 만큼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 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자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다. 생필품과 사치품. 우리 생활 속에는 생필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치품인 물건이 상당히 많다. 주변의 물건을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구분해보면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알기 쉽다. 사람에 따라 사치를 과감한 지출이나 여유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나 수준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나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치품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사치품은 모두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또한 스스로 만족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매일 입는 옷과 특별한 날 입는 옷이 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균형은 어떤 쪽인가? A. 매일 입는 옷은 착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것으로 사고 싶다.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은 자주 입지 못하므로 때마다 대여해도 된다. B. 매일 입는 옷은 솔직히 뭐든 상관없다. 특별한 날 입는 옷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기 때문에 기꺼이 지출한다. C. 매일 입는 옷도 특별한 날 입는 옷도 전부 신경 쓰고 싶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소지품을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나누면 본인이 만족스러운 균형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의류나 주방용품 정도까지 범위를 좁힌 다음 나누는 것이 요령이다. 그렇게 하면 막연히 상품을 고를 때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일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상적인 물건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만족하는 균형의 축을 제대로 세우고 구매해야 낭비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일수록 고민 없이 고르는 경향이 있지만 일이나 집의 선택처럼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마음 편한 것을 소중히 한다. 다른 물건을 사용해도 결국 같은 물건으로 돌아온다면 애착이 있다는 뜻이다. 애착이 있으므로 마음이 편해서 항상 사용한다. 익숙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를 바꿔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간다. 익숙함이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의식주를 갖추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려고 하기보다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한다. 입어본 적이 없는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거나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갑자기 식생활을 채식 중심으로 바꾸거나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조건의 집을 고르기도 한다. 그러면 본래 마음이 편했던 기준점에서 점점 어긋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 라고 깨닫고 다시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 나에게 익숙한 것, 애착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싫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의식주도 자연스레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정돈된다. 나에게 편안한 옷차림, 밥과 된장국으로 차리는 식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에 나의 의식주 환경을 맞추는 것이 정돈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만족이 세간의 기준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생활의 만족도가 오른다. 무엇이 어떻든 마음의 편한 쪽을 의식주의 기본으로 하면 생활 전체 비용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나는 이 일을 확실히 실감하고 있다. 많은 물건에 둘러싸인 삶이나 소비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은 나도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머릿속의 목소리다. 버리고 싶다. 바꾸고 싶다 라며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물건의 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진짜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마음의 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자연스레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돈을 들여 물건을 갖추는 일도 아니고 불필요한 물품을 처분하는 일도 아니며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감각은 마음속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좋다라는 감각을 일상에서 좀 더 의식해보면 그 편안함이 큰 꽃으로 자라날 것이다. 여기까지 저소비 생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집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커튼을 바꾸거나 소파를 새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사실 그 안에는 지금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혹은 새로운 나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왜 사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새 물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아는 마음의 명료함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소비 생활, 그리고 돈의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